원장님,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검색하고 걱정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주제로 준비했어요. 특히 저림은 곧 수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많이 다르다면서요? 네, 아직도 이러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손저림이 반드시 손목 문제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손이 저리면 대부분 손목 터널 증후군 아니냐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손저림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손목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터널 증후군 이외에도 목 디스크라든지 팔꿈치 터널 증후군 또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흉곽 출구 증후군 등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손목의 원인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어떻게 손목 터널 증후군 가능성이 높은 경우인지 이런 거를 구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손저림 환자가 오시면 손목 문제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세 가지를 보는데, 주무시는 동안에 특히 새벽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가, 손저림이 심해서 잠에서 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림의 위치를 보게 되는데, 엄지손가락부터 세 번째 손가락 내지는 네 번째 손가락 쪽으로 저림이 생기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에 힘이 빠지는지, 특히 물건을 쥐면서 전부 다 뭔가 악력이 떨어진다, 손에 힘이 빠진다 하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결국 수술을 해야 한다 이런 말도 있고, 아니다, 주사, 보조기로도 충분하다 이런 말도 있고, 어떤 게 사실일까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질환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무조건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터널 증후군은 크게 3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게 돼요. 이 초기에서는 약을 드시면서 손을 고정시키고 손을 사용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필요하다면 주사 치료를 이용해 가지고 좋아지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초기에는 수술적 치료 없이도 비수술적 치료로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네, 저는 딱 네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밤에 주무시다가 저림이 심해져서 잠에서 깨는 정도를 첫 번째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각 저하가 확실한지, 만졌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감각이 아니라 마취가 된 것 같은, 특히 내 손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가는 근육에 위축이 생겨서 푹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도 수술을 결정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신경전도 검사에서 말기까지 갔을 경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수술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은 내시경 수술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 실제로 절개와 차이가 큰가요? 내시경 수술을 생각하고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단순히 상처 크기만 보고 오셔서 진료를 보시는데요. 중요한 건 상처 크기가 아닙니다. 내시경을 한다는 것은 절개 수술에 비해서 불필요한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개 수술에 비해서는 일상 복귀가 빠릅니다. 특히 내시경 수술을 하시게 되면 다음 날부터 간단한 개인 활동 정도는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럼 원장님, 본인이 만약에 터널 증후군이 걸렸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어떤 종물이 있다든지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에서는 절개 수술을 함께 시행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면 저는 되도록이면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손저림이 어느 정도 지속되면 병원에 와야 될까요? 손저림이 일시적으로는 1, 2주 정도는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 또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1주, 2주 지나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상 시간이 지나서도 저림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병원을 방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특히 새벽에 저림으로 인해서 주무시다가 깨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쉽게 또 잠이 들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에서는 또 다음날 하루 종일 피곤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되도록 빨리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좋아지는 걸 느끼다가도 다시 악화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은 공통적인 실수가 있을까요?
계속 악화가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계속 손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입니다. 본인은 쓰고 싶지 않지만 직업 때문에 어떤 취미 활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을 계속 쓰게 되면서 좋아지지 않고 계속 악화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보자면 손저림이 있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방치는 안 되죠.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는지 이 기준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되도록이면 손저림이 시작이 되면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저림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목 디스크 증상인지부터 구분을 해야 되고 또는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들도 있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서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신경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영구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어떠한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손저림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서 전문의에게 적절한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손저림이 있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꼭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 팔, 두 발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로드 두 팔로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